간격은 좁혀졌지만 여전히 앞서고 있다. 해리스가 나온 이후로 아직은 트럼프가 이겨본 적이 없다. 결국은 여론조사 입장에서는 박빙이 분명한 것 같고 배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2주간 엄청 앞서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두 개의 가장 큰 격차가 뭘까? 여기는 1인 1표죠. 여론조사는. 아까 배팅 시장은 이런 표현이지만 돈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돈을 많이 거는 사람이 그걸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 운영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분명 아닐 수 있다는 것이 결과를 여전히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네, 굿모닝 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입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많은 이슈가 있는 가운데 일단 정말 얼마 남지 않은 미국 대선 얘기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른바 트럼프 트레이드가 다시 시장에 뭐 거의 장악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 주신 대로 최근 2주, 네.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10월 6일부터 시작된 시장의 흐름 자체는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은 이미 트럼프가 당선됐다고 선언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그 자산 가격들이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향후 흐름들을 어떻게 좀 한번 바라봐야 될 거냐. 그리고 정말로 진짜 트럼프가 당선이 된 거냐 이미 그것도 한번 우리 같이 과거의 경험, 역사 이런 걸 통해서 같이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미국 대선이 마무리가 되고 누가 당선자로 결정이 되고 나면 그동안의 여정들을 쭉 한번 많은 언론들에서도 이제 짚어보겠지만 사실 굉장히 박빙이에요. 스토리도 많고. 근데 최근에 들어서는 확실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여러 가지 조사 결과도 그렇고 좀 올라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구분할 것이 네. 말씀 주신 대로 어떤 걸 보면은 박빙이라고 그러고 어떤 걸 보면은 트럼프가 엄청나게 앞서 있다고 네. 그러고 헷갈리는데 이게 이제 왜냐하면 뒤섞여서 우리가 봐서 그런데 두 가지로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지금 엄청 앞서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소위 갬블러들이 돈을 걸고 배팅을 하는 시장, 이제 그러니까 배팅 돈 거는 분들은 뭐든지 다 걸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으니까 당연히 배팅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대선판이 상당히 이 그러니까 배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10월 6일부터 시작된 그 트럼프와 해리스 누가 당선될 거냐를 가지고 돈을 거는 돈 내기 하는 이 판에서는 지난 2주간 트럼프가 엄청 앞서고 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은 왔다 갔다 박빙으로 한동안 해리스하고 움직이다가 10월 6일 이후에 붉은색 선이죠. 트럼프가 지금 이제는 60%가 넘어섰고요. 해리스가 38%니까 누가 봐도 이러면 트럼프가 당선된다라고 지금 적어도 배팅 시장에서는 트럼프 윈을 이제 배팅을 하고 있다. 네. 거꾸로 말하면은 돈을 걸면 소위 배당률이 좀 떨어지겠죠. 역으로 이제 근데 거꾸로 이제 해리스에 배팅을 하면 거의 아무도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되면 역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이제 이 시장이 되는 건데 이 변곡점을 만들어 게 누구냐? 아이러니하게도 일론 머스크가 엑스에서 우리는 봐야 될 거는 여론조사 시장이 아니고 이 배팅 시장이다. 왜냐하면 돈을 걸고 내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더 집중을 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시점 이후부터 트럼프가 상당히 벌어진다는 나타났다는 측면에서는 아마 트럼프 입장에서는 머스크가 상당히 좀 이뻐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박빙이다. 누가 앞선다. 이게 좀 구별해서 네. 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박빙이라는 얘기도 뭐 어디를 보면 그렇게 또 알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네. 그냥 그 소위 우리나라도 보면 대통령 그 국정 지지도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우리가 매일 뭐 매주 매달 발표되는 여론조사 사실 이게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 건지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여론조사를 통해서 발표되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 두 번째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해리스가 간격은 좁혀졌지만 여전히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0.9
퍼센트 포인트 앞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해리스가 앞서 있고 해리스가 나온 이후로 아직은 트럼프가 이겨본 적이 없다. 결국은 여론조사 입장에서는 박빙이 분명한 것 같고 그리고 해리스가 앞서고 있고. 심지어는. 네. 근데 반면에 아까 베팅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2주간 엄청 앞서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두 개의 가장 큰 격차가 뭘까? 여기는 1인 1표죠. 여론조사는 모든 사람이 1인 1표고 거긴 아까 베팅 시장은 이런 표였지만 돈 많은 사람이 왕입니다. 돈을 많이 거는 사람이 그걸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분명 방식, 운영되는 방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측면에서 사실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분명 아닐 수 있다는 것이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러한 결과를 여전히 주목하실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사 결과마다 뭐 누가 당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압도적으로 높다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끝까지 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거의 대세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주 최근 상황은 트럼프 트레이드,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금융시장은 이제 이걸 반영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가격이 뭐 오른다든가 금리도 이걸 반영하는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적어도 이제 돈을 걸고 움직이는 데들은 트럼프 윈. 그래서 트럼프 수혜를 받은 트럼프가 되고 나면 수혜를 받을 그런 자산군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 선반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좀 잘 지적해 주셨는데 지난 한 2달간 트럼프 당선 수혜군이라고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제일 움직인 게 첫 번째로 보면 은행주입니다. 은행주는 워낙 최근에 성과도 좋긴 했지만 그러니까 실적이 이번 3분기 실적이 좋게들 나왔죠. 그것도 있지만 해리스가 되면 규제를 많이 받아서 오히려 피해를 볼 거라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트럼프가 되면 그때 트럼프 일기 때도 엄청나게 규제를 완화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 괜찮을 거야 라고 하면서 상대적으로 주가가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더 좋은 거는 비트코인. 비트코인 왜 그러냐면 트럼프가 나는 암호화폐 대통령 될 거야라고 어나운스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거의 7만 불 가까이 이제 트라이하면서 엄청나게 최근에 요 며칠은 좀 조정받고 네네. 있지만 엄청나게 바닥 대비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게 또 눈에 띄고 있고요. 가장 뭐니 해도 큰 거 보이는 거는 트럼프 자신입니다. 트럼프가 소유하고 있는 트럼프 주식회사, 트럼프 미디어앤 기술그룹이라는 게 있는데 이 회사가 최근 2달 사이에 제 바닥 대비해서 지금 고점까지 지금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120%, 그러니까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그만큼 결국은 시장에서 그러니까 배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트럼프 윈에 대한 그러한 그 선반영 그래서 말씀 주셨던 초에 말씀드린 트럼프 트레이드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간밤에도 이 부분이 상당히 시장에서는 뭐 헤드라인을 장식할 만큼 주요한 특징이었는데 미국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10년물 같은 경우가 4.2%를 넘어선 상황이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국채 금리가 급등할 때 4.3%를 굉장히 중요한 레벨로 보는데 이것도 넘어설 수 있다. 4.5%까지도 단기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뭐 달러 강세 이런 부분들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다들 걱정하고 있는 게 채권 시장에서 특히 트럼프 해리스를 바라보는 시각은 걱정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렇게 통이 커요. 그래서 나는 너희들 위해서 돈을 많이 써줄게. 근데 세상에 돈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잖아요. 결국 지금 안 그래도 재정 적자가 미국에 이슈가 되고 지금 미국에 지금 한 34조 달러, 뭐 그다음에 국채만 해도 20몇 조, 26조 달러, 뭐 엄청나게 지금 저기 많이 쌓여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는 돈 더 쓸래라고 계속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좀 더 많이 쓸 것 같고 해리스가 돼도 쓸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둘 다 돈을 많이 쓸 것 같다 보니까 최근 들어 특히 트럼프가 될 것 같다는 확률이 높아지면서 아무래도 국채를 지금 상황에서 더 많이 찍으면 국채 수급이 공급이 많아지면 당연히 가격이 네네. 떨어지고 네. 그 얘기는 금리가 올라간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금리가 네네. 올라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하얀색 선이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트럼프 당선 배팅 확률입니다. 사실은 이거 떨어질 때는 국채 금리가 같이 희한하게 좀 내려왔었고,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9월 들어서 10월까지 지금 최근 확률 보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트럼프 당선 확률이 가파르게 올라오는 것 같고 궤를 똑같이 하면서 희한하게, 이게 상관관계일지 인과관계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같이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안 그래도 그 사이에 우리가 발표됐던 금리가 올라갈 이슈들은 꽤 있었습니다. 경기 지표들이 지금 너무 좋아서 미국의 서프라이즈 지수가 지금 연초 이후 가장 좋은 수준으로 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저번에 지난주에도 네. 제가 설명했지만 좀 생각보다 세고 있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놓고 봤을 때 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상승 압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돈을 더 쓰겠다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더 높아지다 보니까 거의 기름에 이제 그러니까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그런 지금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국제 금리가 지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부에서는 다시 한번 5%를 트럼프가 되고 나면 네. 트라이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결코 이건 자체는 국채 시장에도 안 좋지만 사실은 이걸 긴 호흡으로 놓고 보면 사실은 국채를 많이, 경기가 좋아서 상황이 좋은 건 상관없는데 채권을 그냥 많이 찍어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결코 주시장에도 썩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다. 길게 놓고 보면 그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긍정적인, 만약에 당선이 될 경우에, 누구라도 당선이 될 경우에 긍정적인 부분 그리고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느 후보나 지금 있기 마련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물가를 다시 한번 좀 부추길 위험도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한쪽에서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가장 차별되는 게, 해리스와 차별되는 게 관세잖아요. 그래서 관세는 모든 경제학자들이 다 얘기합니다. 관세를 급격하게 올리는 거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많다. 과거에 모든 지난 100년간의 관세를 가지고 뭔가 플레이를 했던 나라들은 다 물가가 많이 오르고 경기는 오히려 후퇴하고 안 좋았다라는 그런 모든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이미 있었고 과거에도.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경제학자들은 동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첫 번째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 두 번째로는 세금을 깎아 주겠다는 게 사실은 크죠.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준다는 거는 세금을 깎은 만큼 재정이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근데 돈은 더 쓰겠다고 그러고, 그럼 그걸 메꿔야 되다 보니까 채권을 많이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말씀 주신 대로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작년에 한번 잠깐 봤던 기간 프리미엄, 너희들한테 오래 돈 빌려주려면 더 소위 보험료 더 내. 왜냐하면 나 알 수 없거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소위 장기로 돈을 이제 국가가 빌리려고 하면 소위 프리미엄을 더 내야 되는. 아무래도 기간이 길면 뭐 불확실성 그렇죠. 측면도 있는 거니까요. 돈 더 네. 쓴다며, 자꾸 찍는다며. 그러면 내 거 보호해야 되면 그만큼 돈 더 내야지.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특히 트럼프가 되고 나면,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것도 하나 더 얹어주긴 해야 됩니다. 의회까지 공화당으로 가면, 요게가 완성이 되면 정말 5%를 트라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꼭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이 세금 부분, 특히 법인세 변경으로 인해서 업종별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되면, 과거 2016년도에 됐을 때 다들 걱정했지만 오히려 주가는 좋았어요, 사실은. 특히 초반에 아주 강력하게 좋았거든요. 이제 그때에 대한 그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는데, 그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게 뭐냐면 그 법인세 인하였어요. 그러니까 법인세를 인해 좀 모든 게 똑같으면 그냥 기업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법인세 내야 될 게 안 나가니까. 네. 예, 아주 심플합니다. 근데 이번에 극명하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해리스는 기존 트럼프가 16년도에 내렸던 법인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하고, 현재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하고, 반면에 트럼프는 현재 자기가 이미 내려놓은 21%를 더 내려서 15%까지 더 줄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큰 갈림길이 있는데, 적어도 격차가 10% 이상 나네요. 어마어마한 네네.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갈라놓으면 특별한 게 아니면 시장 평균적으로 놓고 보면 해리스가 만약에 되고 이것이 민주당까지 가세해서 완전 수입을 해갖고 이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그래서 세금 올리고 나면 그냥 내년도에 예상되는 미국
기업들의 평균적으로는 한 4%에서 5% 이익이 그냥 줄어든다. 그러면 이 주가에는 별로 안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놓고 보시면은 다 격차가 있는데 경기 소비재, 통신 서비스, 금융, 건강관리 순으로 상당히 그 소위 그 주당 순이익이 줄어드는 폭이 훨씬 크다. 유틸리티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큰 차이가 있는데 거꾸로 반대편에 가보면 트럼프 때는 역으로 이 해리스가 되면 피해를 많이 받는 업종들이 트럼프가 되면 역으로 수혜를 많이 받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어쨌거나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분명 좋아지는 건 맞다.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오히려 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히려 지금 선반영해서 시장도 일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꼭 아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마법의 단어라고 불리는 선반영. 네. 네. 그렇다면 기간별로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자산군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뭐 금, 미국 주식, 원자재, 원유, 국채 이렇게 나눠주고 계신데 진짜 금값이 금값이에요. 맞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계속 경신합니다. 이게 참 네. 신기한 건데 보통 이 정도로 미국 경기에 대해서 자신을 갖고 주식시장이 지금 2020년도 바닥 대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 뭐 S&P가 한 60% 이상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걸 가지고 보면 당연히 금이 이렇게 갈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참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네, 왜 금은 쉽게는 이해가 안 되는. 가장 네. 그러니까 위험 회피의 대표적인 안전. 예, 안전 자산의 최고봉이 사실은 지금 금인데 심지어는 강달러인데도 금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게서 이제 사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1개월, 연초 이거 1년으로 확장해도 똑같습니다. 1등은 무조건 금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미국 스파이, 그러니까 미국 S&P 500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채가 좀 길게 놓고 보면 최근에 오히려 금리가 예상 밖으로 더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국채가 금리가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니까 국채가 좀 제일 꼴찌고 네. 중간에 원유하고 원자재는 중국 이슈 때문에 왔다 갔다 뭐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차트가 우리가 한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적어도 주식에 환호하는 투자자들도 엄청 많지만 지금 여전히 반면에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불안. 네, 어떤 여러 가지 사실은 리스크가 많잖아요.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 트럼프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사실은 소위 그 해지하는 그러한 측면에서의 안전 자산으로 금을 수요하는 이 금 수요가 커지는 것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에 대해서 제가 아주 네거티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좋고 투자자들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게 하긴 하지만 일부에서는 위험 관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투자를 하시긴 하시되 이렇겠지만 지금은 좀 양다리 걸칠 필요가 있겠다. 네. 지금 너무 한쪽으로 몰빵하지 마시고 지금 글로벌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흐름 자체가 양쪽으로 밸런스를 갖고 간다는 걸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 투자 특별히 하실 때 또는 그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일정 부분 해지하는 그러한 그 전체 포트폴리오의 그러한 그 밸런스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가는 것이 현재의 그런 그 자산 군별 네. 수익률이 가르쳐 있는 그런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달러가 이렇게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는데 달러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연히 상대적으로 다른 통화가 약세가 이어지고 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이 오르는데 주식도 오르고 지난 한 달간 보면 또 채권도 금리가 오르는데 주식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단순하게 논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설명이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역대급 시장 집중도 동일가중 투자가 더 매력적이다 이런 의견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난 주말 동안 지금 월가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게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네. 10년은 너무 기대하지 마. 이제 그게 이슈가 나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이 차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전에도 여러 번 이제 다른 차트를 갖고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 투자하실 때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너무 좋지만 앞으로는 길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안에서 굳이 하실 거면 시총 가중보다는 동일 가중으로 투자하자.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드린 것 같아요. 이제 드디어 골드만삭스도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시장 집중도랑은 딴 게 아니라 1등 기업 S&P 500 중에서 1위 이거 1,500 기업이죠. 지금 전체 1,500 기업 중에서 1등이랑 저 밑에
그러니까 한 75%타일, 그러니까 저 하위 25%에 있는 기업과 그러니까 그 시가총액이 얼마나 차이 나느냐. 지금 거의 700배가 넘는다. 700, 900.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런 정도로 역대급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나면 그 이후 10년간은 동일 가중이 시총 가중보다 더 좋다. 거꾸로 말하면 전체 지수는 크게 안 놀아도 그 안에서 동일 가중은 그나마 좋다. 소위 M빵이라고 하죠. 우리 N분의 1로 나눠서 투자하는 것이 훨씬 좋다. 그러면 상위에 있는 애들이 주가는 별로 안 좋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래서 지수는 썩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그게 S&P 500의 시가총액 가중을 투자하는 스파이 이런 거보다는 N분의 1로 나눠져 있는 것들은 이 상위가 좀 안 좋아도 나머지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들이 올라가는 수혜를 얻을 수 있다. 앞으로 10년은 그런 장이 온다라는 얘기를 적어도 골드만삭스가 이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상위 10개 종목 M7 너무 좋아 보이지만 이들이 여기서 또 2배, 3배 갈 수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저 아래에 있는 종목들이 2배, 3배 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하실 때, 지금 미국에 투자하실 때 시총 가중으로 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을 텐데 이것 자체를 동일 가중으로 좀 변경시켜 놓으시면서 포트폴리오를 분산화, 이거 진짜 분산화죠. 이것이 꼭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미국 시장 특히나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마찬가지입니다만 가장 중요하게 직면해 있는 이슈 미국 대선 중심으로 최근에 시장이 걸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중심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시장의 또 다른 한 축이 지금 실적이고요. 네, 이 실적에 따라서 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방향성이 대선과 마찬가지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런 가운데 미국 기업 임원들이 조용히 차익 실현 중이라고요.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기업을 투자할 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많이 뭐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투자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발권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특히 하이 랭킹에 있는 임원들 부분들은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신고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신고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가냐 파느냐 결국은 아래 보시면 지금 역대급으로 순매수가 이제 줄어서 제일 낮은 수준까지 지금 내려와 있다. 근데 과거의 경험상 기업 내부 높은 임직원들이 이렇게 낮게 그러니까 소위 차익 실현에서 거의 자기 회사 주식을 안 사고 나면 시차를 두고 조정이 오더라 미국장에서. 그래서 지금 미국장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고 경기도 좋아 보이고 다 좋아 보이지만 적어도 미국 내부 기업 안에서 나오는 시그널은 우리는 목에 좀 찬 것 같아요. 저는 좀 차익 실현할래요. 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분들도 지금 상황에서 막 실적도 좋아 보이고 뭐 다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럴 때 미국의 기업 내부자들은 주식을 내다 팔고 있다는 걸 투자자분들이 꼭 염두해 보면서 이것도 또 다른 소위 위험 관리하라는 또 다른 징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 이제 달러가 사실 예상 외로 계속해서 좀 강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여타 통화의 약세는 뭐 상대적으로 당연한 일인데 그래서 원화도 사실 1,380원 뭐 이렇게 지금 위에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의 환율의 움직임 여기에 따른 시장의 변화 이런 것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아마 그 말씀드린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첫 금리 인하 전에 원래 네. 오히려 약달러가 시작되고 그 이후 1년은 강달러가 간다. 사실은. 근데 그 흐름이 일단 첫 번째 시작되고 있는데 네. 여기에 기름을 더 붓고 있는 것이 뭐냐면 미국의 금리, 시장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앞에 봤듯이 시장 금리가 미국 금리가 지금 다시 4.2 아까 뭐 4.3, 네, 뭐 네. 5도 우리 트라이 다시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는 지금 20일은 또 심지어는 지난주에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금리가 다 내려갔어요, 사실은. 그러면 미국과 유럽의 금리 격차가 더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가 좀 더 강달러화 되는 이 상황이고 이것 자체는 미국에는 당장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나라한테는 썩 좋은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 국내의 약 원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클 수밖에 요 기간이 당분간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염두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